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쌍용차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쌍용차가 결국 인수도 실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지금 상황에서 인수를 실패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걸 이야기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는 내내 혈압이 좀 오르더라고요. 그냥 비유하자면 최근에 기름값이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이유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비슷합니다. 오늘은 쌍용차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가 출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에디슨 모터스가 이야기한 건데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1100km래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아직 못한 걸 에디슨 모터스가 한다? 야, 이거 완전 대박 터트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힘든 이유가 있죠. 실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너무 낮습니다. 왜? 배터리 용량을 220kWh까지 끌어올리게 된다는 게 에디슨 모터스 측 설명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배터리 무게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아직 대중 브랜드 중에선 이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가진 차가 없거든요. 심지어 렉스턴 스포츠보다 훨씬 큰 F150 라이트닝도 그보다 훨씬 작은 131kWh입니다. 이 정도밖에 넣지 못한 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가 나온대요. 이거 무조건 기다리세요. 이렇게 희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씁쓸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정말 많은 게 꺾였다고 봅니다. 왜냐면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가 어떤 차인가요? 제이빅보다 쌍용차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 있네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차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회사 측에서 제시한 목표치가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여기서 신뢰를 깎아먹은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쌍용차가 살아남기는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여론으로 더 많이 기울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최근에 또 다른 장애물들이 생겼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권이 교체됐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정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 회사의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던 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없으면 팀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휘청일 정도로 이 사람한테 일이 미친 듯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친 업무량과 그로 인한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일을 인수인계 해줘야 하고, 문제는 인수인계 한다고 그 일이 예전만큼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이전에 있던 일을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사람마다 성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이 방향과 원하는 결과도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던 공이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얼마나 이 일에 관여했고, 이전 정권이 이 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떠나서 어쨌거나 새 정권이 이 일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조금이라도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많잖아요. 뭐하러 회사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냐? 그냥 망하든 말든 회사가 알아서 하게 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문제는 쌍용차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일단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채권자이기도 하고 임직원이 5,000명에 달합니다. 이런 회사가 한 번에 무너지면 회사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역 경제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 크게 보면 무역 경제에도 큰 타격입니다. 국가 산업 실적에도 영향이 가겠죠. 그럼 이건 결국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말이기도 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쌍용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고 그 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과 환경도 안정적이었으면 새 정부도 접근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그렇지 않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방향이 잡혀 있는데 조건과 환경은 처참합니다. 정권 성향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비교적 친노동 성향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9월에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2009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이때는 쌍용차가 경영난이 심각했기 때문에 1700명 정도를 감원했거든요. 이 중에서 이를 거부한 165명은 아예 해고됐고요. 이 당시 노조가 해고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법원은 정당한 구조 조정입니다 이렇게 판단해버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 배경도 쌍용차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노동자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건 상식적인 선에선 누구나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속해 있는 회사가 기울어질 위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정당한 구조 조정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후에는 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티볼리랑 렉스턴 스포츠가 나름 선방하면서 회사 경영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무급휴직자랑 희망퇴직자를 순차적으로 복귀시켰고요. 이렇게 해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해고 근로자 34명이 11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의 쌍용차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었지 개선 후
안정화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절실했고 이 당시 대주주였던 마인드라도 이걸 빌미로 산업은행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친노동정책 쪽과는 거리가 먼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보수 정권인 것에 비하면 그래도 노사관계와 생상을 많이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강성 노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 노조는 완전히 치해법권이다. 강성 노조와 싸우기 싫어서 기업이 보따리 싸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공약집에도 보면 강성 노조의 사업장 무단 검거, 폭력 행위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것만 봐도 기존 정권보다 강경하게 나갈 거라는 게 느껴지죠. 어떻게든 살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지도 않고 아직 쌍용차에 대한 이렇다 할 언급도 없는 상황이라서 쌍용차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거래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얼마 전에 자세히 다뤄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가장 큰 이유는 회생 변제율이 너무 낮다는 거였습니다. 회생 채권 중에 상거래 채권이 70%나 되거든요. 그런데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뭐였나요? 약 5,470억에 달하는 회생 채권에 1.75%는 현금으로 변제, 그러니까 투자한 채권단한테는 1.75%만 갚아주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98%는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7,500원만 빌린 사람한테 갚고 나머지 98만원은 야 지금 내가 너무 힘들거든, 나 살려면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내가 가져갈게,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채권단 일부도 아니에요. 무려 만장일치로 회생계획안 내용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을 수정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채권단이 만족할 정도로 변제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4월 1일 관계인 집회 전까지 이걸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이걸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아마 이게 가장 심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작 쌍용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겁니다. 신차가 별로라서 아닙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쌍용차의 정용원 관리인 있잖아요. 이분한테 특별 보상금 3억 원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3억은 어디서 나온 돈이겠어요? 에디스모터스의 인수 대금에서 나온 돈이죠. 에디스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에 필요했던 돈이 3,050억 정도잖아요. 여기서 3억 원을 정용원 관리인한테 특별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시점에서 대체 왜? 쌍용차 고위 관계자가 말한 걸 볼까요? 인수업체에서 관리인에게 그동안 회사를 관리하느라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과거에도 법정 관리를 졸업하게 되면 관리인들이 특별 보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이 실무 준칙에도 관련 내용이 있긴 합니다. 뭐라고 쓰여있냐면 채무자의 규모와 재정 상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억 원을 한도로 관리인 등에게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정용원 관리인이 쌍용차 회생에서 이뤄낸 성과가 있나요? 무엇보다 지금은 법정 관리를 졸업한 단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3억 원은 최소가 아니라 한도입니다. 말 그대로 최대 3억 원이라는 건데 지금 쌍용차 상황이 이 한도를 꽉 채워서 특별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나 달라요. 쌍용차 채권단은 이 소리를 듣고 제대로 뒤집혔죠. 채권단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채권 변제율이 1.7%밖에 안 되는데 이 와중에 관리인한테 특별 보상금 3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별 보상금으로 줄 돈도 변제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4월 1일까지 변제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관리인이 특별 보상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만약에 이게 합법적이고 필수로 지급해야 하는 거라고 치자고요. 저 같으면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아예 뒤로 미루던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법조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관리인 특별 보상금은 반드시 줘야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다. 기업이 선택에 따라 채무 변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필수적으로 줘야 하는 것도 아닌데 회사가 굳이 지금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용원 관리인한테 지금 예정인 3억 원 외에도 그동안 쌓인 소송비 13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요. 매각 주관사에도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생 변제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와중에 특별 보상금은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쌍용차가 왜 살아남기 힘든지 아시겠죠? 소비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방향, 회사의 회생 의지, 그리고 그 관련자들의 결정이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정부 방향은 좀 더 지켜봐야겠고 회사는 회생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관련자들은 아예 반대하고 있죠. 이쯤 되면 차가 아니라 경영진이 문제라는 말이 납득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 보상금이 여전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신차 계획조차 없습니다. 소비자를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고 느껴져서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회생 변제율이라는 게 신차 계획만 탄
한탄해도 자신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신차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든 변제율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변제율을 올려도 채권단이 동의를 할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중요한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 계획도 쌍용차가 아닌 에디슨모터스가 제시를 했고, 그 와중에 제시한 목표치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저는 쌍용차 관계자도 채권자도 주주도 심지어 소비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쌍용차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자세하게 다루는 게 이쯤 되면 저도 신기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유튜버나 기자들은 쌍용차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쌍용차가 지금은 미래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냥 제가 소비자라면 쌍용차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를 샀는데 바로 그 다음날에 인수 실패 기사가 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쌍용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대요. 부품이랑 AS는 어떡할 건데요? 닛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면서 AS를 2028년까지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닛산하고 쌍용차는 엄연히 다릅니다. 닛산은 한국 시장에서만 철수한 거지 일본에서 회사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몸통과 머리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죠. 돈이 없고 직원이 없는데 무슨 수로 AS를 제공하고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겠어요. 지금 쌍용차를 사는 건 진짜 모험이라 생각하고요. 아예 평생 소장할 게 아니라면 굉장히 무모한 구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이백 같은 신차가 출시되고 회사 경영이 개선되는 듯 할 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쌍용차도 제발 조금만 더 넓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몸을 사려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여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소비자들은 여론을 보고 움직이는데요. 저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쌍용차는 더 이상 논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쌍용차 이야기는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쉬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큰 이슈가 나오면 쌍용차 이야기는 그때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쌍용차의 운명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